이렇게 작은 소리에도 자꾸 화를 내고 버럭버럭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 나이 먹으면서 갱년기인가 왜 저렇게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내? 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갱년기 되면 우울해지고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네 마음먹기 갈렸어, 이런 충고를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한 충고잖아요. 사실 그런 소리를 누가 몰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승질을 좀 죽이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일어나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당신의 멘탈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에 오래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이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개가 우리 몸에서 다 골고루 필요한데 이 세 개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걸 말해요. 그 균형이 어떻게 깨졌는가는 제가 카스에는 주구장창 올리잖아요. 그 오염된 지방을 먹지 말아라. 또 그 항산화제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먹어라. 전분류가 지나친 그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라. 빵이나 떡이나 과자. 그리고 꼭 단백질을 섭취해라. 단백질이 우리 세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간식 준비하면서 시장을 봤는데 정말 간식이라고 하면 책에 게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빵, 떡, 주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목포 때 보니까 광주에서 오시고 막 이러면 뒤풀이를 못하고 가셔요. 그럼 8시에 끝나면 출출하시잖아요. 그럼 생각해낸 게 계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탄수화물만 지나치게 많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뭐 어떻게 깨지냐? 탄수화물은 지나친 전분에서 섭취하는 거죠. 야채보다는 밀가루, 돈가스, 빵, 피자 이런 데서 섭취하는 게 탄수화물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은 오염된 지방, 트랜스된 거, 산패된 거, 튀긴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 단백질은 제대로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단백질 자체를 오염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데 튀겨서 먹는다든가, 계란을 먹는데 후라이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오염된 지방과 함께 섭취를 하고, 또 단백질을 혐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콩이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를 하시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서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젊어서는 표가 안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랑 거의 다 연배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40대가 넘어가면 몸에서 표가 나요. 동맥만 한번 볼게요. 동맥을 보면 이 동맥은 이런 관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요 안으로 혈액이 지나가잖아요. 혈액이 지나가는데 이 관이 3겹 정도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 혈관이 한 겹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다 잊어버리고 두 가지만 생각을 한다면, 안에 있는 거, 동맥 안에 있는 건 탄력성 섬유라고 해요. 단백질이죠. 예를 들면 콜라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탄력성 섬유가 있고 바깥은 평화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좀 부드러운 데가 있고 질긴 데가 있잖아요. 바깥은 아주 질긴 근육이고 안은 좀 이렇게 뭐랄까 고무줄같이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 혈압이 혈액이 동맥안을 잘잘잘 흐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혈관이 넓어야 돼요. 반지름이. 좁으면 좁을수록 혈액이 잘 못 가니까 심장에서는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왜 혈압이 높아지냐? 이 동맥 혈관이 좁아져요. 왜? 동맥 혈관 안에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탄력성 섬유가 부족해져서 이 섬유가 줄어드니까 반지름이 자꾸 줄어들어요. 동맥 안에 탄력성 섬유가 많으면 반지름이 넓어져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내가 혈액을 좀 써야 될 일이 많다. 산에 올라간다. 나 오늘 혈액을 쓸 일이 많아. 그러면 이 동맥 혈관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나이 먹었는데 이 혈관에 단백질이 없으면 이게 넓어질까요? 안 넓어질까요? 안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산에를 가야 되는데 뇌는 산에 가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에 있는 평활근이 수축을 해버려요. 평활근이 수축을 해요. 수축을 왜 하냐? 우리가 미끄럼을 탈 때 어떻게 타죠? 있는 힘껏 뒤로 확 갔다가 힘을 쫙 빼 쭉 가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동맥혈관에 이 평활근이 있는 힘껏 쫙 수축을 해주고 심장이 이완을 쫙 해주면 말초까지 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에 갈 수 있는 혈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가 드시면 안에 있는 탄력성 섬유는 줄어버리고 이건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은 성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인격하고 성격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먹고 새끼들 먹여 살리고 그냥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내 몸에 좋은 거를 못 먹어줘서 생겼을 때 이 혈관 안에 탄력성 섬유는 줄어들고 바깥에 이 쫙 수축해지는 평활근만 질겨져요. 두터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평활근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평활근은. 그래서 교감신경은 뭐냐면 싸우려는 거 있죠. 전투.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전사의 어떤 그런 흥분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감신경에도 이 평활근이 자극을 잘 받아요. 평활근이 두터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별일 아닌데도 흥분을 잘해요. 내 몸의 혈관이 두터워져 있음으로 해서. 이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공부하면서 아 교감신경 지나치게 흥분해? 그럼 마음을 어떻게 흥분하지 않으면 될까 해서 우리 설학사님들이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폭력적 언어를 쓰지 말고 비폭력 대화를 해보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먹거리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먹어서 혈관에 탄력성 섬유가 많아진다면 바깥에 있는 평활근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식단만 챙겨서 먹는다 하더라도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고 돌아서 제가 약사로서 몇십 년을 살고 주부로서 몇십 년을 살면서 엄마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주부가 하는 일이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이 우주를 살리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약사님 강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심형길적이고 이렇게 말 안 듣고 말대답하는 아이들하고 비폭력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밥상을 챙겨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서로 비난하잖아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애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뚱뚱해서 끊임없이 원인은 저 바깥에 있는데 자학하잖아요. 서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좌충우돌 하면서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모으고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돈이 많아야 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도 기부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뭘 많이 알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요. 제가 요만큼밖에 안 알았는데 요 조금 안 거를 나눠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저를 만남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요만큼 나눴는데 삶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공부하는 이유도 나누고 싶어서인 것도 있어요. 또 나누니까 더 많이 돌아오는 것도 있고요. 제가 얻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제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나이를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살 날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나누고 공유한다는 의미로 이 자리에 오시지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셔서 행복해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눌 것이 있으면
이렇게 서약사님이 재능 기부하듯이 이렇게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1부 끝. 동맥에 대해서, 혈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삶이 정말 편안해지시고요. 무조건 혈압약만 먹는다고 능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혈압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혈압약은 오직 제약회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약사님이 라면. 약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네.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저는, 입장에서 네. 본업에서는 약을 팔아야 되는 시기에 그래서 아까 저는 그랬어요. 왼발 뛰면서, 나는 약을, 항생제를 조제해야 돼.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항생제를 조제함으로써 돈이 생겨서 카스 번개로 올 수가 있지. 아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고, 약국이랑 공간이 없었다면, 약사랑 타이틀이 없었다면 선생님들이 제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또 장점도 있고. 사실 제가 약사가 됐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제 청소년기에. 도시락도 못 싸주고, 큰언니가 도시락을 싸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뭐, 성적이 그리 나쁘지도 않고, 뭐, 딱히 서울로 갈 실력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저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너 엄마도 많이 아프고 약사가 되면 시집도 잘 갈 수 있고 약사가 되면 많은 사람을 제가 도와줄 수 있다 해서 약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공부하면서 저는 진짜 제가 약사가 되면 약으로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약사가 되어서 처방전을 받고 저 시골에서 약국을 했거든요. 시골의 약물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걸 보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어요.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약을 내가 26살, 25살에 개업을 했나? 26살에 개업을 했는데도 지금도 약을 먹고 계시니까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약이 낫게 하는 건가?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던 분들이 열알 막 이렇게 늘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을 갖고 또 약으로서 저희 친정어머니를 낫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약이 낫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약은 그냥 물질이구나. 약은 자본이구나.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은 그냥 그런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약사가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 탐험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제가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원하시고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